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정비사업 현황 조회다라고 해서 지금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에 다음의 그림과 지상에 따라서 이제 완성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이 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 머리글에 다음같이 그림을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는 그림이 뭐 삽입되어 있는 게 없죠?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을 때 이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에다가 이제 그림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그림을 삽입할 거니까 우리 양식 디자인을 보게 되면 컨트롤하고 있고 이 컨트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림이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들어가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 그림 삽입하고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림 파일 이름은 logo.png 요 파일이래요. 그러면 이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겠죠. 저는 지금 시험장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 db라는 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먼저 찾아갈게요. 자,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 db라는 이 폴더요. 해서 C 드라이브에 db라는 그 폴더를 찾아갔더니 logo.png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 파일이 떴죠. 여러분들은 지금 db라는 그 폴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 예제 파일을 설치했던 그 폴더 있죠?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로고라는 이 그림 파일이 있을 거예요. 해서 해당 경로,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부 지상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속성 시트요. 속성 시트에 일단 형식이란 요 탭부터 이동할게요. 이 형식이란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그때 우리 이제 그림의 너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너비가 1.4cm로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2하고 숫자만 써주고 엔터를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림 유형은 이제 포함으로 돼 있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면 그림 유형이 지금 현재 포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림 높이는 1.4cm로 하래요. 지금 여기 높이라고 있죠? 이 높이 여기도 이제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1.4하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만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해서 그림 유형하고 너비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의 이름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름을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 기타라는 이 탭에 있어요. 해서 기타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이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img 그림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img 그림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삽입이 됐을 때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그림이 위치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사업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업번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해서 요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 속성 시트를 보게 되면 컨트롤 명이 나오죠. 그때 txt 사업 번호가 맞죠?
이 컨트롤은 데이터 원본을 편집할 수 없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하래요. 그때 단 포커스는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 포커스는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편집이 안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잠금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데이터를 아예 편집을 못하게 잠금 설정할 거니까 데이터란 요 탭이요. 해서 데이터 탭으로 이제 이동하고 맨 밑에 보면 지금 잠금이 있는데 아니오로 돼 있죠. 요거를 잠궈 달라고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총 건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폼 바닥글에 언버드된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txt 총 건수가 맞죠. 이 컨트롤의 배경과 테두리가 투명하게 표시가 되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우리 테두리라는 게 있고 배경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이제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배경 스타일이 보통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투명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땅 하고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투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3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컨트롤들이 전부 다 배경하고 테두리를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xt 사업 번호요. 지금은 txt 사업 번호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때 제가 여기다가 키보드를 막 눌러도 아무런 글씨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운영 구분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제가 글씨를 쓰면 글씨를 쓰든 숫자를 쓰든 입력할 수가 있죠. 근데 사업 번호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포커스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원본을 편집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총 건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다가 전체 레코드 개수랑 우리 세대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1번 그림을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요 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자고요.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아래쪽이 우리 이제 폼 바닥글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언버드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문제를 풀 때 배경 스타일하고 테두리를 전부 다 투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컨트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txt 총 건수 그 컨트롤이 맞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004건이다 라고 해서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1004하고 그거 이제 출력하고 한 칸 띄고 건 요 글씨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세대수의 이제 합계를 전부 다 싹 다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칸 띄고 세대하고 얘도 이제 출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이라는 그 글씨 그 뒤에 또 띄어쓰기가 있고 그리고 세대수의 합 그 앞에도 띄어쓰기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슬래시도 찍어야 되고 맨 앞에다가 요 글씨도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요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있는 거 정확하게 보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레코드의 개수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카운트라고 이렇게 쓰고 카운트 이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요 사이에다가 별표 말고 다른 거 필드명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제 별표를 쓰게 되면 이 별표는 만능 문자예요. 모든 레코드를 다 대신해 주는 게 우리 이 만능 문자 별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표를 찍게 되면 필드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널인지 아닌지 그거랑 상관없이 레코드만 있으면 개수를 다 세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필드명, 특정 필드의 필드명을 내가 쓰게 되면 그 필드의 그 값이 만약에 널이에요. 만약에 값이 없어요. 없애는 그 개수를 셀 때 그걸 이제 제외하고 개수를 세줘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제 필드명을 쓰겠다. 그러면 그 해당 필드명에 데이터가 없는 게 있는지, 널값인 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널값인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했을 때 그 개수가 안 맞겠죠?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레코드의 개수,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별표 쓰세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는 세대수라는 그 필드에 합계가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합을 그냥 구해주면 되니까 썸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다가 세대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드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출력해주고 그거 이어서 M% 열어주고요. 그거 이어서 뭐 출력해야 돼요? 우리 이제 건이라고 그 글씨를 출력해야죠. 근데 건이라는 그 글씨 앞에 띄어쓰기가 한 칸 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이런 형태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이제 뭐 해줘야 돼요? 한 칸 띄고 슬래시도 표시해 줘야죠.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세대수의 합계 요거 이제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요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띄어쓰기 한 거, 건, 그리고 띄어쓰기 한 거, 그리고 슬래시 집어넣은 거, 또 띄어쓰기 한 거 요렇게 이제 집어 넣었어요. 해서 요거 이제 출력해 주고 이어서 우리 합계를 출력해 달라. 합계를 출력하고 합계 뒤에다가는 우리 세대라는 그 글자를 붙여서 이어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또 M%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한 칸 띄고 세대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우리 정비 사업 현황 그것도 출력해 줘야죠. 해서 맨 앞에 찾아가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정비 사업 한 칸 띄고 현황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띈 거 여기까지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거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레코드의 전체 개수하고 합계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지금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데이터라는 요 탭에 가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정비 사업 한 칸 띄고 현황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1004 한 칸 띄고 건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69만 3,565 한 칸 띄고 세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도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는데 그때 요런 이제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 이제 띄어쓰기 하는 것만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얘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길어 보이지만 함수 쓴 거는 정작 뭐밖에 없어요? 썸하고 카운트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일단은 이 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보고서 보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 정비 사업 현황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식으로 열래요. 열고 나서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요. 우리가 실행시켰던 이 폼을
닫는 그런 이제 보고서 보기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정비 사업 현황 보고서 얘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그때 사업 구분 그 필드의 그 값이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CMB 사업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그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가로 주택 정비 얘를 이제 선택하거나 리모델링 얘를 선택하거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막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재건축 얘를 선택하고 나서 보고서 보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제 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열리게 하래요. 그렇게 이제 열렸을 때 사업 구분 그 필드의 그 값이 우리 콤보 상자에 선택했던 그 정보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는 사업 구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보고서 좀 잠깐 열어볼게요. 자, 이 보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 이 본문 영역에는 우리 이제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의 값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요 위에 제목에 보니까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재건축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고 보고서 보기를 땅 하고 누르면 정비 사업 현황 보고서가 이제 짜잔하고 열리는데 그때는 이곳에 리모델링 그 글씨가 이제 표시가 돼서 리모델링 그 데이터들만 이곳에 이제 전부 다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이 보고서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면 되는데 매크로를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폼 머리글에서 CMB 사업 구분이래요. 이 콤보 상자요. 이런 이제 콤보 상자에는 값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뭐가 저장되게 어떤 특정 필드의 값이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잖아요. 해서 이 콤보 상자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해서 콤보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 우리 이제 속성 시트를 봤을 때 데이터라는 그 탭에 우리 행 원본이요. 행 원본에 보니까 셀렉트 구문이 쭉 써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봐요. 해서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쿼리 작성기가 떠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요. 이 두 개 필드를 가지고 콤보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콤보 상자에는 사업 구분 코드라는 것도 들어있고 사업 구분도 들어있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바운드 열을 보게 되면 이제 2로 되어 있죠. 2로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이 두 개 중에서 뭘로 저장이 되게 사업 구분 요 필드 값으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 사업 구분 그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사업 구분 그 필드의 그 값이랑 CMB 사업 구분이랑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안 써 있다면 안 써 있고 이 지상에 폼 머리글에 CMB 사업 구분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그 정보만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었다면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확인해서 어떤 값이 콤보 상자에 저장되는지 그걸 보고 보고서를 열어서 그 값의 이제 필드명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사업 구분 그게 이제 저장되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보고서에도 우리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보고서에 들어있는 사업 구분 그 필드에 각각 우리 폼의 CMB 사업 구분 얘가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조금 있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 요 메뉴 찾아가고요.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매크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먼저 열어줘야 되니까 함수를 추가시킬 때 우리가 이제 오픈 리포트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리포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맨 위에서 보고서에는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정비 사업 현황 보고서 요 이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열 건데 어떻게 열 거야? 보기 형식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그걸 이제 열 거니까 인쇄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필터 어떤 필터를 이용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요건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where 조건문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 작성기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그래서 식 작성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식 작성기가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사업 구분 필드 그 값이랑 얘랑 서로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사업 구분하고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을 써주고 이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과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는 우리 폼에 들어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일 우리 지금 25년 상시 3회 문제 풀고 있죠. 이 파일 이름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이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개체명들이 쭉 뜹니다. 그때 우리 폼즈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로드된 폼도 있고 모든 폼도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모든 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폼 이름 요거 이제 하나만 뜨는 거예요. 로드된 폼 얘를 이제 클릭해 봐도 내가 실행시켜 놓은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이제 하나만 뜬다고요. 해서 로드된 폼에 있는 이 폼 이름을 선택하든 모든 폼에 있는 이 이름을 선택하든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명이 이곳에 쫙 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CMB 사업 구분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콤보 상자 이름이 폼 이름과 함께 같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조건문이 쭉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조건문에 들어간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 필드는 누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게 사업 정비 현황 보고서 거 그거 이제 작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사업 구분이라는 그 필드와 우리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에 우리 CMB 사업 구분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창 모드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다 열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요. 그 폼을 이제 닫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폼을 닫을 거니까 그 폼 창을 닫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클로즈 윈도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개체 유형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뭘 닫을 거예요? 폼을 닫을 거죠. 해서 폼 요거 이제 개체 유형 선택해 주고 그 밑에 개체 이름은 우리 폼 이름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해서 클로즈 윈도우 창을 이제 닫아라. 어떤 창을? 폼의 창을. 폼 중에서도 어떤 폼? 우리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이 폼을 닫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보고서 보기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좌측에 보면 이렇게 매크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매크로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 보고서 보기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보고서 보기 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벤트요. 이벤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맨 위에 온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여기서 보고서 보기라는 그 매크로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CMD 인쇄요. CMD 인쇄가 우리 보고서 보기 그 단추죠.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온 클릭을 했을 때 보고서 보기 이 매크로를 실행시켜달라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지금 현재 우리 콤보 상자에서 리모델링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보고서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 리모델링 정비 사업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얘는 왜 뜬 거예요? 여기 뜬 걸 보니까 폼 정비 사업 현황 조회라는 그 폼이 있다. 그 폼이 디자인에서 변경한 그 내용을 저장할래요? 물어보죠. 왜요? 인쇄 미리 보기로 열고 나서 이 폼이 이제 닫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 폼을 닫으려고 저장할래 말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되면서 이제 폼이 종료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 보고서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폼 다시 실행시킬게요. 실행시켜서 사업 구분 얘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요. 요거 이제 선택하고 나서 보고서 보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폼을 실행시켰었는데 폼이 지금 없죠? 아까는 저장할래 말래 그걸 물어봤었는데 왜 안 물어봐요? 그 폼에서 내가 지금 방금 변경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놓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의고사, 책에 있는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잘 풀어 오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못 외운 게 있으면 빨리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